눈부시도록 푸르른 바다, 그 여유로움에 잠시 넋을 내려놓게 되는 이곳은 바다를 품은 항구 도시 통영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아침을 여는 다니엘인데요. 그가 통영을 찾은 이유 무엇일까요? 아, 좋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름다운 남해 바다에 있는 통영에 왔습니다. 통영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 정말 푸른 하늘 이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맛있는 굴. 근데 이 남해 바다를 여기서 괴롭히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 오늘 저희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러면은 출발하겠습니다. 그저 아름답기만 한 통영 바다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푸른 남해를 몸살 앓게 한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걸음을 재촉하는 다니엘인데요. 여기 어떤 분들이 작업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진정으로 물려 들어온 해양 쓰레기 줍고 있습니다. 아, 해안 쓰레기요? 예. 혹시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아, 진짜요? 제가 도와드리러 갈게요. 와, 엄청 뭐가 많네요. 이게 다 부표 아닌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부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수거하는 양이 한 3톤 정도 될 겁니다. 3톤이요? 예, 엄청 많아요. 바로 지금 남해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 치우고 치워도 끝없이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들인데요. 해류와 해풍을 따라 도무지 어디에서 떠밀려 온 것인지도 모를 쓰레기들이 가득. 순간 저버린 누군가의 양심이 떠밀려 온 것이겠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는 뭐 캔부터 시작해서 백, 물병, 이런 부표들. 이것도 뭘까요? 이런 거, 이런 거, 생활 쓰레기 이런 거, 이런 거. 예. 저희들이 치우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통영시에 오면 이 아름다운 경치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차지하고 있다니까. 너무 아름다운 푸른 네. 바다인데 이거 계속 좀. 청정기 얘기인데 네네. 오게팁니다 이게. 하루라도 일손을 놓게 되면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된다는 이곳. 깨끗한 우리 바다를 위한 노력에 다니엘도 손을 더하는데요. 닿는 시선, 걸음마다 쓰레기인 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한 통 채워질 때까지 지금 정확하게 2분 걸렸어요. 2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담궈주시네요. 채워지는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하도 쓰레기 많아서. 하루 수거량 3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 중 단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제일 육안상으로 부피가 크니까 부표요. 네. 멀리서 봐도 저 스티로폴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아, 이게 제일 큰 문제겠네요. 청소하면서 제일 문제가 스티로폴입니다. 네. 부피뿐일까요? 밀려오는 양도 처치곤란 수준입니다. 저기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아, 그렇겠네요. 저거 스티로폴 하나 채우기 위해서 네네. 인력도 들고 저 그물망 제작하는데 그물망 네네. 하나 제작하는데 저 제작하는 비용이 한 3만 원 들어갑니다. 한 개에. 환경 오염과 더불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문제까지 말 그대로 골칫덩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중 85.3%가 플라스틱, 그중 스티로폼 부표가 무려 27.8%나 차지합니다. 네,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고요. 이미 나와 있는 그 스티로폼 부표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탄소량은 어마어마할 수 있죠.
실제 스티로폼 100톤을 소각하게 되면 40만 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요. 이는 삼나무 2만 9천 그루가 1년간 공기를 정화해야 하는 양이랍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기고 바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표. 와, 엄청 많네요, 이게. 그저 정신없이 죽다 보면 훌쩍 쌓이는 건 시간 문제. 대체 이 많은 부표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한 하루에 스티로폼만 수거하는 게 한 2톤. 예. 와, 하루에 그래서 예. 차 2대 예, 와야 예, 되는 예. 상황이겠네요. 저거 빼고 나면 스티로폼 빼고 나면 생활 쓰레기는 거의 뭐 얼마 안 돼요. 네네. 이 스티로폼 그 부표는 왜 이렇게 네. 많을까요, 여기? 통영은 네. 양식업이 많습니다. 인구 한 10만 인구 중에서 한 네네. 6만 원 양식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절반 이상이네요. 양식장에는 저기 꼭 필요한 네네. 자료니까 저기 없으면 양식업이 안 되니까. 아, 양식 때문에 네. 그렇군요. 필연적으로 부표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양식업에 있었는데요. 파도를 헤치고 나가니 어느새 잔잔해진 바다 위를 수놓은 형형색색의 부표들이 가득,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그 명성을 톡톡히 이어오고 있는 통영의 대표 수산물이 있죠. 여기는 이제 굴을 키우는 이제 굴 어장입니다. 양으로 따지면은 한 지금 8톤? 8톤이요? 예. 굴을 키우는 어장이다 보니까 굴은 바다에 깔아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표를 이용해서 이제 띄워놓는. 부표가 있어야만이 이제 굴이 떠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죠. 어민에겐 중요한 어구나 다름없는 부표. 바다 위에 부표를 띄우고 거기에 코팅사라고 부르는 양식용 줄을 연결해 굴을 매달아 키우는 수화식 양식은 남해안의 오래된 굴 양식법인데요. 이렇게 굴은 부표 덕에 성장 기간 내내 해수에 잠겨 있어 바다의 풍부한 플랑크톤을 섭취하며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키워간답니다. 그 덕에 약 7,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수확이라는 달콤한 결과물을 맛볼 수 있다는데요. 남해의 영양을 가득 머금은 굴. 맛은 뭐 보나 마나죠. 바다에서 바로 올라오고 이제 청정해 해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싱싱하고 좋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맛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남해안의 굴. 이처럼 양식업의 호황과 함께 한때 바다의 꽃이라 불리우곤 했던 부표의 역사는 약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80년대부터 국내 수산물 양식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부표. 긴 시간 바다 위를 수놓은 채로 세계 7위의 수산 양식 강국이라는 영광을 가져다 주었던 부표는 어느덧 바다의 쓰레기가 되어 돌아와 해양 환경은 물론 지구까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고 또 쌓이는 바다 쓰레기 부표.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와, 이거 3톤 될 수밖에 없네요. 무거워요. 어느덧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힘을 합쳐 부표를 싣는 사람들. 감정장 저희들 최종적으로 수거하는데. 수거한 부표들은 일제히 향하는 곳이 있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따가 거기서 뵐게요. 그래, 저희들 감정장으로 출발할 테니까요. 저도 금방 저희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볼게요. 거기서 뵐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 다음 장소는 수거한 쓰레기들이 한데 모이는 집화장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와. 눈을 의심케 하는 풍경. 이곳은 바다에 버려지는 폐 스티로폼 부표들을 한데 모아 처리하는 곳인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막 엄청 큰 키도 아니고 엄청 작은 키도 아닌데 178, 79 정도? 지금 저보다 한 3배 정도의 높이입니다. 바다 파도에 부서지고 마모되어 못 쓰게 된 부표들이 이렇게나 많이 버려진다는 걸 한눈에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유럽에 있을 때 이런 스티로폼 부표를 거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한국 와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양식장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부표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갯벌 위에 평평한 거치대를 세우고 그 위에 굴을 넣은 망을 놓고 키우는 유럽의 양식법은 수확까지 2, 3년이 걸리는 반면 국내 굴 양식의 수확 기간은 단 7개월. 부표 덕에 양질의 굴을 풍요롭게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 변화를 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되시면 좀 몇 개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그 집게차라고 하죠. 그 네. 커다란 차로 2대도 움직이고 네. 작은 이제 1톤 차량도 네, 주기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왜 통영 왜 이 정도 양의 부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게 그 영구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사가서 뭐 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태풍 때 바람이 너무 세거나 하면은 또 그쵸. 떨어져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해양 쓰레기에 그치는 문제만은 아니었는데요. 수없이 쓸리고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부표엔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스티로폼 그 부표들은 조금만 이렇게 만져도 이게 다 약간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가루가 떨어지고 하는데 사실 바다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사실 이게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이제 물고기들이 먹고 우리도 물고기 먹으면서 우리도 섭취하게 되고 이러니까 좀 큰 문제가 되는데 바로 썩은 부표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실제로 멸종 위기종 바다 거북이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폐사했던 일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처럼 플라스틱은 생태계뿐 아니라 해양 생물들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의 숨통을 조이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그 위험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안윤주 교수입니다. 해양 생물에게 먹이가 되고 하는 그런 생물종인데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됐을 때 이제 어떻게 영향이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노출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 아무래도 바닷속 해양 생물들이겠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제브라피쉬가 은근히 좀 똑똑한 생물이에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만 이렇게 주게 되면 제브라피쉬는 먹고 뱉어냅니다. 즉 이거를 안다는 거죠. 먹이가 아닌 걸로 인지한다는 거죠. 똑똑하다는 제브라피쉬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인 척 주었더니 맛을 보고는 이내 뱉어내는 모습. 그리고는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먹이와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주었을 땐 어떻게 될까요? 격한 움직임과 함께 먹이와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흡수하는 제브라피쉬.
지금 바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먹이를 먹다 보니까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생물체들은 그냥 같이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라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생물의 장기엔 심각한 손상이 생긴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형상이 이렇게 삐죽삐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날카롭습니다. 생물체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스크래치를 일으키면서 손상을 주게 되는 거죠. 이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위장관에 상처를 내 출혈과 더불어 오염 물질들이 쉽게 침투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답니다. 이런 작은 생물들이 생태계에 사실은 근간을 이루는 생물들이거든요. 큰 생물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사람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물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2050년 되면 물 반, 고기 반이 아니고 플라스틱 반, 고기 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결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는데요.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전면 금지한 건데요. 때문에 지자체, 어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는 인증 부표로 바꾸고 있는 추세. 2025년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꿈꾸며 내놓은 당찬 포부랍니다. 덕분에 소중한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민들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바쁘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0% 정도 교체가 완료돼 있어요. 저희가 계속 이제 가꿔야 될 바다고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이제 터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안 지키면 또 누가 지키겠습니까? 좀 더 나은 바다를 가꾸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스티로폼 부표의 대안으로 내세운 정부의 친환경 인증 부표. 이로써 생태계에 위협을 끼쳤던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해결했지만 바다와 지구의 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그 대안을 위해 찾아온 곳. 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스티로폼 부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제 좀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근데 제 듣기로는 이곳에는 관련해서 대안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도 건강하고 지구에도 건강한 완전한 부표를 찾기 위한 여정. 생소한 풍경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 대표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아마 이거일 것 같긴 한데 예, 맞나요 혹시? 맞습니다. 네네. 여기에 놓인 부표들이 생분해성 부표라고 하여서 어떤 스티로폼이나 이런 부표들이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이 부표. 혹시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예, 한번 만져보시고 두드려 보시고. 굉장히 무거울 것 같긴 한데, 괜찮네요. 우와, 무게 적당히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든든합니다. 예.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식물에서 추출하는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식물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식물에서 나온 거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거 만들지?
사탕수수나 사탕수수요? 그 옥수수 네. 등의 에서 추출한 네, 그 네. 폴리유산이라는 플라스틱인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네. 단기간에 자연 환경에서 저절로 분해되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전분을 원재료로 만들었다는데요. 천연 원물과 업체의 기술력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생분해성 부표. 이렇게 알갱이 형태였던 원료는 성형을 거쳐 견고한 부표로 변신. 자연 속에서 2개월이면 60%, 6개월이면 90% 이상 생분해된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표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지가 관건. 우와. 떨어뜨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와. 바다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네네. 선박들이 자주 부딪힙니다. 선박들도 그쵸. 부딪히고 일정한 충격 강도를 견딜 수 있어야만 부표로서의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와 충격 등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도 테스트와 신축성 테스트까지 부표로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야만 한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이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도 섭취하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인간이라든지 또 그 바다 속에서 그 생활하는 어떤 생물들의 건강 큰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짜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부표. 이를 실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특별한 부표가 만들어졌다는데요. 바로 이 부표인데요. 이 부표는 농가에서 버려지는 버섯 폐배지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부표입니다. 농가의 폐기물에 불과했던 버섯 폐배지가 친환경 부표가 된다니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친환경 부표를 만들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내구도를 높일 수 있는 펠릿이라던가 또 이제 강화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굴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치면서 친환경 부표에 대한 내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처치곤란 환경을 오염시켜왔던 버섯 폐배지를 잘게 으깨어 2주를 기다리면 딱딱하게 굳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폐배지 안에 있는 버섯 균사체들이 서로 엉겨붙는 성질을 이용해 착안한 아이디어랍니다. 실제 기존의 해외 사례를 알아봤을 때 이 버섯 폐배지를 활용해서 건축 자재라던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용품들을 만들어서 상용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 바다에도 이러한 기술을 적용해서 친환경 부표를 만들어보는 소재로 새롭게 쓰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친환경 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소재로 만든 이 생분해 부표는 현재 검증을 끝내고 상용화를 위한 보급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늘 아름답게 빛날 것만 같던 바다. 우리의 바다가 더 이상 그 빛을 잃지 않고 오래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데요. 바다의 여러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오늘. 많은 감회가 드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바다에 안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적인 그 부표들이 좀 더 대중화될 때까지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바다 생태 그리고 물고기의 건강, 우리의 건강까지 지켜야 할 그럴 때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노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바다를 잘 지키고 우리 지구 전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좀 더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올게요. 그때 만나요.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